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2021년 하반기 노동법 변경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 많기 때문에 미리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미처 못 찍었네요. 저는 판도라 격리 실무 유튜브 찍고 있고요. 회계점검, 회계점검, 회계대행, 교육, 이지집합건물 회계컨설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집합건물에 관련된 거를 이제 교육을 저희가 찍을 거거든요. 영상을 아마 10월경 그때쯤에 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집합건물 관련된 거를 에듀파에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로 슝 날아가죠. 뭐가 바뀌는지 좀 볼까요? 2021년 7월 1일부터요. 52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에는 노동계 쪽에서 일주일이 7일이냐 일주일이 5일이냐로 막 시끄러웠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이 이제는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막 일주일이 7일이냐 5일이냐 그래가지고 52시간이냐 68시간이냐 막 시끄러웠는데 이제는 주 40시간 근무인 경우에는 초과 근무를요 12시간만 할 수 있어요. 주당 12시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 52시간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시간 근로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오래 근무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시간 근로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걸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5인에서 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이제 52시간 제도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행은 50시간 이상 적용이었는데요. 7월 1일 날부터는 이제 5인 이상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5대 사실은 이게 핫 이슈였어요. 초부터. 왜냐하면 5인 이상인 사업장이 대부분이잖아요. 5인 미만은 어차피 해당 안 되니까. 이제는 거의 모든 직장이 다 52시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이 된 거죠. 5인 미만은 안타깝게 안 되죠. 그래서 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이었고 2000년 1월에 50인에서 299인 그리고 21년 7월부터 5인부터 49인 이거는 2021년 7월 1일이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 이거 기준 뭐예요? 물어보십니다. 위탁사 기준입니다. 자치관리는 물론 자치관리면 업체라기보다는 그 사업장이지만 위탁사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사 기준입니다. 자, 두 번째 2021년 7월 1일부터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업급여하고 출산 전후 급여가 가능하게 됐답니다. 잘 됐죠. 근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건 뭘까요? 한마디로 이분들은 근로자이기도 하면서 사용자이기도 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보험 설계서나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 강사 이런 분들은 급여도 받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영업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근로자이면서도 사업자라고 해서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라고 부릅니다. 그런 분들이요 고용보험 이제 가입이 가능하게 됐어요. 너무 잘 됐죠? 자, 그러면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형태 근로자 종사자 12개 직종이고요.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만 65세 이상이라던가 급여가 너무 적어서 월 평균 소득이 80만 원 미만자부터는 적용 제외 대상자입니다. 보험 요율은요. 실업급여는 1.4%여가지고요. 특고 그러니까 노동자 그리고 사업주가 0.7%를 내게 됐습니다. 요거 한번 아까 구직급여라던가 그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급 요 내용은 한번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제가 요거에 관련된 거를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카페에다가 올려놨거든요. 그거를 제가 설명 있는 란에다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3번 세 번째 2021년 11월 19일부터 저는 올해 변경된 것 중에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임금 지급 시 임금 명세서 교부가 의무화가 됐어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 급여 명세서 안 줘도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급여 명세서를 안 준 격리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 지급 시 반드시 임금 명세서 교부를 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는 임금 명세서를 교부한다는 거는 근로계약서하고 근로대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임금 명세서를 안 주면 근로계약서라던가 급여대장 이것도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과태료가 굉장히 크겠죠.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명세서를 교부를 해야 돼요. 임금 명세서에는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임금 명세서의 세부 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참조하래요. 요거는 제가 따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명세서는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임금 명세서를 안 줘가지고요,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노사 간에 분쟁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반드시 임금 지급 시에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라. 그러면 안 주면 어떻게 되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낼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과태료 부과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여러분,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찍어서 드릴게요. 네 번째, 2021년 7월 1일부터요.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료가 지원이 됩니다. 요거는 기쁜 소식이죠. 자, 고용보험을 막 작은 단지 같은 작은 사업장 같은 데는 여러분 어떻죠? 고용보험 안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자,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에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의 노무 제공자와 그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7월 1일부터 시행됐고요. 근로자 10인 미만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인 노무 제공자와 그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2021년 7월 1일부터 다섯 번째, 기간제 파견 근로자 출산 전후 휴가 급여가 보장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만약에 이 사람이 기간제거나 파견 근로자였어요. 근데 아기를 이제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을 갔는데 그게 근로기간이 만료가 된 거예요. 그럼 거기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가 보장이 끝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기간제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 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 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2021년 7월 1일부터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이거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하는 건데요.
여태까지도 뭐 부당해고하거나 이랬을 때 구제 명령 이렇게 불이행하면은 사용자 이행 강제금이라는 거를 부과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2천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3천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구제 명령이나 기각 명령을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제는 구제 명령이나 기각 결정을 반드시 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거 안 해주 이거 아예 복지가 안 되실 거예요. 이러면서 구제 명령이나 기각 결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변경이 됐으니까 이제 반드시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만 원에서 이분이 이제 부당해고를 당했잖아요. 그러면은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에 그가 이제 구제 명령을 내리잖아요. 근데 사업주가 이거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이제 사용자에게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게 11월 19일 이후 발생한 부당해고 이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2년 이내 최대 2년에 3천만 원을 4번까지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3, 4, 12 2년 내 1억 2천만 원까지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직, 복직,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의 지급 명령 등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을 이해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최대 2년간 총 4회 각 3천만 원 한대 내에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왜 이렇게 바꿨냐? 그러면은 이게 한도가 이행 강제금이라는 거는 이게 해결을 될 때까지 계속 이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업주가 굉장히 좀 커졌죠. 그리고 7번째. 요거는 아까 제가 요거를 카피하느라고 여기 앞에다 붙였네요. 요건 아닙니다. 자, 2021년 10월 14일부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괴롭힌 사람한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요거를 사용자, 그러니까 즉 회사 있죠. 이거는 괴롭힌 근로자. 이거는 사용자가 조사, 보호, 징계 등의 조치 의무를 안 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온다 이겁니다. 괴롭힌 놈한테는 1,000만 원, 괴롭힌 놈을 조사하지 않는 놈에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온다. 10월 14일부터고요. 자,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 사업장의 근로자나 아니면 해당 사업자 이런 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를 조사하고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를 안 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피해 근로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도록 이런 법을 개정한 것 같습니다. 8번째, 2021년 10월 14일부터 재직자 채당금 도입 및 소액 채당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됐어요. 예전에는 이 채당금을 퇴직자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젠 재직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 근로자, 여러분 뭐 돈 못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서 소액 채당금 지급 확대 및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 겁니다. 예전에는 현행은 퇴직자만 소액 채당금 지급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재직자 및 퇴직자, 재직자가 포함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액 채당권 지급 절차가 간소화됐어요. 그래서 현행은 법원에
그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소액 체당금을 지급했죠. 그러니까 막 시간이 7개월이나 소요되니까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면 너무 지금 근로자들이 힘들죠. 개정된 거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없어도요. 지방고용관서, 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 등을 확인된 경우에는 소액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2개월 정도만 걸리니까 거의 5개월이 줄어든 거네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리고 9번째. 2021년 11월 19일부터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출근하는 시간하고 시업하고 종업하는 끝나는 시간하고는 꼭 맞췄어야 되죠. 근데 이제는 시업과 종업 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근데 정해진 근로시간, 만약에 9시간, 8시간을 근무하면 8시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0번째.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돼서요.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육아휴직은 그래도 1년에 1년 동안이고요. 출산 전 사용기간은 최대 분할횟수 2회에 미포함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육아휴직을 나누어 쓰는데 이렇게 2회로 나누면 3회로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를 여기 기간 내에는 미포함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1번째. 자, 2021년 10월 14일부터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의무가 시행됐습니다. 여러분들,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서 건강에 장애가 오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의무가 시행됐다고 합니다. 우리 관리소에서 일할 때 진짜 감정 노동자잖아요. 저희도 굉장히 힘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요거 예방조치 의무 시행도 제가 한번 이것도 유튜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저희 임금 지급하고요. 고객 폭언, 건강장애 예방조치 요거 두 개는 제가 한번 유튜브로 좀 다시 한번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째. 2021년 7월 11일부터요.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가 확대됐어요. 그래서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 이 탄력적 근로제도라는 거는 시간을 52시간 안에서 저희가 써야 되잖아요. 그거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예전에는 3개월 이내 안에서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6개월 이내로 넷자가 빠졌네요. 현재 시행은 50인 이상 사업장이고요. 2021년 7월 1일, 지났네요 벌써.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시행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노동자들에게 좋은 노동자들이 52시간만 탁 일하면 좋지만 뭐 제조업이라던가 어떤 막 복지 이런 데는 이 시간이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오래 걸리거든요. 간호사도 그렇고 그런 분들 때문에 이렇게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확대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3번째. 2021년 10월 14일부터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관련자는 비밀 보호 유지의 의무가 생겼습니다. 단 관계기관 조사하는 기관들 있잖아요. 요청 시에는 제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관련한 사람이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걸 조사한 C라는 사람이 이거를 다른 동료들한테 막 얘기를 해서 이 A라는 사람의 이 사람이 당한 고통이라던가 이 사람의 개인 정보라던가 어떤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관련자가 이제 비밀 보호를 유지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그죠? 당연한 거겠지만 여태까지는 이게 명확히 없었기 때문에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변경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13가지 정도로 여러분께 변경된 내용을 이야기 드렸어요. 저는 그 중에 아까 전에 가장 다 중요하죠. 근데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52시간 꼭 지켜야 되겠죠? 여러분
52시간 꼭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임금, 급여, 그 명세서 꼭 지급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